물된 동산 가정예배 40주차 미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하고 외워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7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 곁을 지키며 부활하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를 끝까지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했고,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 말합니다. 그러나 힘만 있으면 자신들의 힘을 굳게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결말은 예수 부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과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는 힘없이 죽어 무덤에 묻히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중한 돌로 막힌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름이라도 바르려고 무덤을 방문하였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길과 나의 힘을 믿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닌 생명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곧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먼저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가르치고 지켜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었고, 이제 이 사역은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맴도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건져내어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임을 밝히며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기도할 나라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앙부 브라질 남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안데스 지역 최고의 문명지로 잉카 제국의 영토였으나 1535년부터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825년 수크레가 이끄는 볼리바르 군대에 의해 독립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109만 9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1배입니다. 인구는 약 1176만 명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수도는 라파스입니다. 볼리비아의 종교는 기독교가 92.4%로 개신교 15.1%, 카톨릭 70.6%입니다. 볼리비아는 독립 이후 200여 차례가 넘는 쿠데타와 혁명으로 혼란 중에 칠레와 파라과이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1982년 민간 정부가 세워졌지만 계속 혼란을 겪었고 2006년 사회주의 정당 모랄레스 대통령이 선출되어 2019년 사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러 14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2020년 10월 대선에서 다시 사회주의 정당의 아르세 대통령이 당선되어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귀환했습니다.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남미에서 가장 개발이 더디고 빈곤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빈곤층 중 상당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코카인을 생산하는 생계형 농부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형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어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면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시작된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수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전후로 격화한 볼리비아의 첨예한 정치 갈등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모랄레스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년간 우파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아네스 대통령은 지난 3월 테러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14일 법원으로부터 4개월의 예비적 구금을 명령받았습니다. 볼리비아 수사당국은 당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 상황이 쿠데타였으며 아네스 등 임시정부 인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장관 2명도 이날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모랄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 운동에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당선되며 전세가 역전하였습니다. 재집권한 좌파 정부는 우파 임시정부를 겨냥해 쿠데타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고조되는 정치 갈등 속에 사회 혼란도 다시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볼리비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혼란한 상황을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해 주시고 정치적 혼란에 휩쓸려 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